죽어 궁궐을 떠난 왕은 종묘에서 사후의 삶을 이어간다. 왕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종묘는 그래서 아직도 산 공간이다. 조선 왕조 500년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서 유교 문화의 정수이자 왕조의 역사가 고스란히 구현된 곳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문 신들의 궁. 화려하지 않지만 장엄하고 절제되어 있지만 세세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세계문화유산 종묘. 장엄한 500년 역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본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현장 탐방 길이의 우리 역사,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은 종묘입니다. 조선시대 독특한 유교 문화와 왕실 문화가 집약된 곳이죠. 이곳에 오면 말에서 내려서 먼저 존경의 예를 표하라는 표돌 하마비를 먼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뜻에 따라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종묘를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가시죠. 조선시대의 왕은 제사와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정치를 주관하는 왕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백성을 위해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고, 왕은 하늘과 조상을 공경하는 예를 먼저 갖춰야 하는데 예에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다. 종묘 제사는 왕이 나랏일을 바로 펼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였으며, 제사는 효를 실천하는 통로였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종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학예연구사이시자 종묘와 사직의 저자이시기도 한 강문식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종묘는 왕실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종묘를 탐방해 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선시대의 그 제사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격이 높은 게 이제 대사죠. 대사에 해당되는 것이 종묘와 사직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종묘는 그 왕실의 그 지금 현재 국왕의 그 선조들,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사직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의 그 신의를 모시고 제사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종묘라고 하는 것은 유교 윤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효를 실천하는, 특히 국왕이 여기 종묘에 나와서 선조들에게 제사를 직접 지냄으로써 효의 윤리를 실천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공간이었고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종묘 구석구석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지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종묘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아보러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선생님 함께 가시죠. 태조 이성계는 1394년 10월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후 궁궐을 조영하기 전에 종묘와 사직의 건립부터 서둘렀다. 직접 종묘와 사직 공사장에 행차해 수시로 공사 상황을 살피고 관원과 일꾼을 격려했다. 왕에게 종묘와 사직은 궁궐보다 중요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 좌묘 우사라는 원칙을 지켰는데, 궁궐의 왼쪽에 종묘를 세우고 오른쪽에 사직을 지어 국가를 떠받치는 두 기둥으로 삼았다. 태조가 종묘를 지을 당시 정전은 7칸으로 4개의 칸에 태조의 4대조까지 모셨다. 세종 때 7칸이 모두 찾아 서쪽에 영령전을 세웠다.
이후 왕조가 이어지면서 정전은 19칸, 영령전은 16칸으로 확장되었다. 종묘의 정문인 외대문을 통과하면 길게 뻗은 주도로와 만날 수 있다. 삼도다. 가운데 길은 신의 길이며 왼편은 세자의 길, 오른편은 왕의 길이다. 길에는 표면이 거친 박석을 깔았다. 죄를 맞는 마음이 발끝에서 도드라진다. 자연스레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진다. 네,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왕을 모시는 제사 공간 안에 한 가운데 이렇게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어떤 건가요? 지금 이 종묘 안에 연못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서부터 해서 상, 중, 하 이렇게 붙이고 보통 그 종묘의 연못은 지담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상지담, 중지담, 하지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조선시대의 기록에 보면은 그 지금 현재 상, 중 2개의 연못은 보이는데 지금 저 입구에 있는 하지담은 조선시대 기록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후대에 근대에 들어서 다시 만든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못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종묘 안에 이제 조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다른 곳의 연못과는 달리 이제 이 안에는 이렇게 뭐 생물, 뭐 물고기라든가 이런 생물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이 아무래도 종묘라는 곳이 이제 선조, 선왕들에 대한 제사 공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숙하고 경건한 그러한 그 환경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고기들이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중지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선시대나 우리 문화유산들을 많이 가보면 이 천원지방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 뭐 종묘도 그렇고요. 또 뭐 창덕궁이나 이런 그 궁궐에 있는 연못들도 보면은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게 그 네모난 형태의 연못 그 가운데에 원형의 인공섬이 있는 그러한 천원 지방의 어떤 사상을 반영해서 만든 그러한 연못들이 많이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이것이 이제 삼위가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그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어떤 유교적인 관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이런 환경 조성 건축 조성이나 이런 데도 반영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묘의 건물이 대부분 맞배 지붕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팔짝 지붕을 하고 있는 누각. 제한 때 사당을 바라보며 선안과 종묘 사직을 생각한다는 뜻의 망묘로다. 네, 선생님 여기는 누각인 것 같은데 이 누각은 어떤 누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많은 그 안내서나 이런 데서 보면 이 망묘루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왕이 종묘에 제사로 오셨다가 잠시 쉬는 곳, 쉬면서 뭐 이렇게 마음을 좀 추스리는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묘라는 곳은 제사 공간이기 때문에 왕이 여기 오셔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편안하게 쉬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셔서 제사를 지낼 때까지 계속해서 심신을 재개하고 그 경건하게 지내는 곳이거든요. 실제로 이 왕이 이곳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종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는 종묘를 관리할 때 사용했던 건물 그것이 이제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종묘를
건물을 둘러보다 보니까 각각의 건물들이 참 구성이 쓰임새에 맞게 잘 배치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적인 의미나 문화재로서 특히 가치 있는 건축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묘는 그 쓰임새에 따라서 좀 이렇게 공간적인 구획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역시 정전과 영영전이죠. 제사를 시행하는 공간. 그러니까 어떤 문화재로서나 역사적인 의미에서 가장 그래도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뭐 정전과 영영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 외의 공간들도 다 결국은 종묘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이 건물이 여기 종묘 안에 왜 있지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이 공민왕 신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 신당은 그 이름 그대로 공민왕의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이제 추상화를 모시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종묘를 세울 때 북쪽에서 불어온 회오리 바람에 공민왕의 영정이 종묘 마당에 떨어졌다고 한다. 왕과 신하가 기이하게 여겨 그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지은 곳이 공민왕 신당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의 어떠한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전설 같은 이야기다. 종묘는 건축미만큼이나 세세하게 건물들을 배치했다. 종묘 제례 때 사용하는 향과 충문, 예물을 보관하는 향대청은 현관들이 제사를 앞두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곳이기도 했다. 한편 제궁은 왕이 제례를 올리기 전에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곳이다. 왕은 이곳에 머물며 식사는 간단히 하고 죄를 다스리거나 상서롭지 못한 일은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궁을 나오면 바로 정전의 동문 앞이다. 이 동문 앞에는 2개의 건물과 1개의 우물이 있는데 종묘 제례 때 쓰일 음식을 준비하던 전사청이다. 여자들이 들어올 수 없었던 종묘에는 음식 준비도 남자들이 했다. 제례 때 쓰일 음식은 온갖 정성을 다해 준비한다. 이곳에서 희생물은 고통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희생물을 편안하게 보내는 비밀은 음악에 있다. 난도의 손잡이와 칼끝에 달린 5개의 방울이 화음을 내면 희생물은 한순간 생을 넘어 사로 간다. 선생님, 여기 정전 앞에 돌로 된 판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요거는 이제 판이라고 해서요. 그 왕과 왕세자께서 이제 종묘 제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대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판 위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문이 이제 정전의 동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저 뒤쪽에 이제 제궁에서 이제 재계를 하시던 왕과 왕세자 또 기타 이제 관원들이 이제 제사 시간이 되면 지금 왔던 이 길을 통해서 이 동문 쪽으로 옵니다. 왕이라고 해서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절차를 맞춰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 전화판, 보통 전화판이라고 하는데 이 왕이 계시는 판이, 그다음에 또 왕세자가 계시는 판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안에서 이제 예관들이 이제 들어오실 시간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셔서 이
동문 안쪽에 우측으로 들어가면 이제 소차라고 해서 작은 그 장막을 쳐놔요. 그럼 거기에서 또 잠깐 계시다가 나오셔갖고 요 동문 안쪽에도 이런 판이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는 이제 대기가 아니라 거기에 왕이 쓰셔가지고 이제 제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조선시대 정전에서는 정월 4월, 7월, 10월 및 12월에 한 번씩 5차례 좋은 날을 택해 제례를 행했다. 영령전에서는 정시제를 봄과 가을 2회만 지냈다. 대제에서 왕은 세제와 문무백관, 종친을 거느리고 친히 제향을 올렸는데 이를 친행이라 한다. 왕이 유고로 친행하지 못할 때에는 세자나 영의정이 대행했다. 종묘제례는 나라의 최고 행사이니만큼 엄격한 법도에 따라 진행되었다. 우선 신을 맞이하기 위해 향을 3번 피우고 한 잔의 술을 3번에 나누어 땅에 부었다. 그런 다음 제상에 음식과 술을 올려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다. 조상신이 들었던 음식은 왕이 먹었다. 마지막으로 흰 모시와 충문을 태워 신을 보내면 절차가 끝났다. 조상신이 주는 복은 이 나라와 백성에게 내리는 복이었다. 종묘제례는 모든 순서마다 음악과 노래와 춤이 함께했다. 이를 종묘악이라 한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것을 답습해 아악을 종묘악으로 사용했다. 살아서 향악을 듣다가 죽어서 아악을 연주하니 어찌된 까닭인가. 세종은 음악의 모순을 지적했고 직접 정대업과 보태평, 발상, 복례의 등 회례악을 창제했다. 세종이 제정한 악문은 제례에서 바로 쓰이지 않다가 그 음악의 성대함과 용정함에도 불구하고 쓰이지 않음을 애석히 여긴 세조에 의해 개정을 거친 후 종묘제례악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여기도 밑에랑 마찬가지로 돌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여기가 이제 종묘 정전에 들어오신 건데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이제 하월대, 그러니까 아래쪽 월대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계단 위쪽 정전 건물 쪽에 이제 상월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주로 이제 그 제사에 참여한 제관들, 그다음에 문무백관들, 그리고 이제 제사에서는 반드시 이제 음악과 그 춤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들, 또 춤을 추는 이제 무용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도열을 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왕도 이제 이쪽 동문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앞에 있는 요 판 위에 이제 서시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서 계시면 이제 제관이 이제 그 제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왕이 이제 저쪽 계단을 통해서 상월대로 올라가서 저쪽에 서쪽 제1실부터 차례대로 이제 제례를 올리게 됩니다. 정전은 종묘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물이다. 영령전과 구분하여 태묘라 부르기도 한다. 원래 태조의 4대 조상과 태조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지은 건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승하한 왕이 늘어나자 명종 때부터 증축했다. 신실 19칸 외에 양옆에 협실 각 3칸, 동서월랑 각 5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3번에 걸쳐 지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이음새가 매끄럽고 완벽한 미를 자랑한다. 그런데 선생님, 이 정전은 불천위를 모신 공간이라고 하던데 불천위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불천이라는 것은 정전에서 옮기지 않는 신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나라를 건국한 태조 한 분만이 불천이에요. 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제후국이어서
종묘에 원래 5분을 모시는데 태조는 불천이고 나머지 4분은 현재 국왕의 사대주를 모시게 돼요. 그리고 현재 국왕이 돌아가시면 지금 국왕이 이제 종묘에 부묘가 되면 이제 제일 위에 고조가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죠. 근데 이 빠져나갈 걸 이제 친진이라고 하는데 친진 때가 돼서 그 해당 국왕이 업적을 평가해서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종전에서 나가기에는 좀 미안하다. 그러면은 이분을 이제 불천이로 결정을 해서 하대와는 별개의 이제 불천이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이제 세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가면은 이제 계속해서 불천이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종묘를 건축할 때는 5분, 세실 5칸에 예비로 2칸을 더해서 7칸을 지었는데 그 7칸이 다 차고도 계속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종묘를 정전을 증축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 3차례 정도 증축을 해서 현재는 전부 19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친진 이후에도 신주를 밖으로 빼지 않은 그런 불천이 신주들이 모셔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실에는 한 분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다. 서쪽이 왕, 동쪽이 왕비의 자리다. 살아있을 때는 동쪽에 높은 사람이 위치하지만 죽어서는 그 반대다. 신주를 모신 각 공간을 구름궁궐이라 해서 운궁이라 부르기도 한다. 왕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 신주로 모시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던데요. 예, 국장이 끝나면은 이제 능에서 신주를 쓰게 되는데요. 그 신주를 이제 혼전이라는 곳에 모셔둡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3년상 기간 동안 예를 갖추게 되고요. 3년상을 마친 이후에 이제 종묘로 신주를 옮기게 되는데 그것을 부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왕은 돌아가시고 3년상 이후에 이제 바로 모시는데 왕비의 신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왕보다 먼저 돌아가신 왕비 같은 경우에는 상기를 마치고도 바로 종묘에 부묘하지 못하고 그 왕이 돌아가셔서 3년상 상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왕과 같이 부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왕보다 나중에 돌아가신 왕비 같은 경우에는 상기를 마친 이후에 바로 부묘를 하게 됩니다. 종묘에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용했다. 조선의 왕은 모두 27명. 그런데 종묘에는 35명의 왕의 신주가 있다. 죽어서 왕위에 올라 추존된 9명의 왕과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의민태자까지 합치면 37위가 된다. 하지만 종묘의 신주는 모두 35위다. 실제로 엄연한 왕이었으나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신주다. 단종, 현덕왕후, 단경왕후 등은 사후 수백 년 후에 부묘되었다. 종묘에 왕족만이 부묘된 것은 아니다. 대항공신이라 하여 왕이 죽어 신주를 모신 뒤에는 생전에 그 왕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의 신주도 같이 모셨다. 공신당에 신주가 배향되는 것은 신하에게 큰 명예였다. 나라에서는 배향공신의 자손들에게 여러 특전을 주었고 죄를 지었을 경우 죄를 감해주기도 했다.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으로 종묘를 짓고 건물에 현판을 달았던 정도전은 태종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해 공신당에 모셔지지 못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종묘의 별묘인 영령전. 조상과 자손이 영원히 평안하라는 뜻을 가졌다. 이곳은 정전과 달리 한눈에 들어오는 건물 구조를 하고 있다. 정전과 비슷한 구조이나 16칸의 신실에 중앙부 4칸을 소술지붕으로 지은 것이 특징이다.
선생님, 이 영영전도 정전과 마찬가지로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고 하던데요. 그 영영전은 그 종묘 정전과는 달리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잖아요. 원래는 요 4칸만 만들었어요. 4칸하고 좌우에 그 보조 행랑이 있었는데, 그래서 목조, 육조, 도조, 환조의 신주를 모셨는데, 나중에 이제 정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가 지나면서 불천지주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정전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신주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영영전 쪽에 모시자. 그래서 이제 좌우에 그 예빅 신실에다가 두 분을 모시고, 그러다가 이제 부족하니까 여기도 증축을 하게 돼요. 왕이 없는 시대에 옛 왕이 전하는 소리를 듣는다. 21세기의 우리는 무엇을 되새기고 이어가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어떤 사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선조들이 어떠한 그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이해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종묘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서 왕은 궁궐에서 생활하고 사후에는 왕릉으로 간다. 그리고 호는 종묘에서 안식을 취한다. 사후의 삶은 종묘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다. 600여 년의 시간 동안 종묘의 의식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종묘는 살아 숨쉬는 우리만의 전통이며 철학이며 예술이다. 절대 권력조차 겸손과 예를 다하게 했던 곳, 종묘. 죄를 맡는 왕의 마음으로 종묘의 산 공간 속 조선의 얼과 마주한다. 오늘 이곳 종묘를 탐방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건축, 재래, 재래약 등을 보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현장 탐방 길이의 우리 역사,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우리 역사의 현장에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